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덕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오늘은 3월달 세 번째 방송으로 자녀 교육과 또 직업관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희님이 쉼터에 오셔서 며칠 계시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의 수행을 하시고 가셨는데, 윤선이가 오늘 저녁에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법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교육의 시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옳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이라든지 사교육에 대한 생각, 또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교육 풍토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먼저 불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사람은 타고날 때에 재능이 있습니다. 재주와 능력이 있는데 이건 학력하고 관계가 없죠.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또 일념삼천의 법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업보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학력이나 졸업장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에 있는 눈도 주눈과 부눈이 있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도 보통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재주가 큰 거 1번,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재주가 2번, 3번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냐 직업이냐 하는 논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직업 쪽으로 우리가 우선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은 나이가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 그러나 직업이라는 것은 나이의 한계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교육에 우선을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처럼 사교육이 판을 치는, 또 공교육이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교육 풍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주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이 70억 인구 중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만 우리가 두고 봤을 때에도 다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맞든 맞지 않든지 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두고 지금 현재 그 교육의 성적 순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그 성적 순으로 우리가 그 인간을 판단하고 또 기준으로 삼는 이 잘못된 교육 풍토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있는데 교육은 없다. 또 선생님은 있는데 학생은 없다. 학생은 있는데 선생님은 없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참 굉장히 저도 열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사실 뭐 옛날 이야기하면 또 그때는 뭐 시대적인 이야기라고 시대적인 문제가 그랬으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다 유치원이 없는 뭐 우리 조선 시대 때에도 교육이 이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타락이죠, 타락.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뚜렷한 직업관이 공교육이 땅에 떨어져도 교원 그 협의회 같은데 자기 이권에 대해서는 뭐 주장을 할지도 몰라도 공교육의 자리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도 코도 안 띄고 있으니까 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미안하지만은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마인드조차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책가방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문에. 뭐 심지어 학원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학교를 이야기할 정도가 되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현실에 이런 문제를 두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냐. 이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교육 정책은 교육 정책대로 맴돌면서 사교육비로 부모들이 허리가 휘고 공부하기 싫은 학원에도 남의 눈치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그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으로 가정의 경제가 참 쪼달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그 부작용이 결국은 국가 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봤을 때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복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직에 뭐 1급, 2급 고위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사람의 복과 동일하게 관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올라갈 사람들은 그만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우선 사회적인 풍조가 학력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또 현 시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졸업장에 목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SKY 스카이 쪽에 목을 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불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지금 현재 제주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뭐 선진화, 세계화, 뭐 인류, 세계 최대, 최고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글로도 했습니다마는 비행기를 고치는 정비사가 있는 반면에 두 발통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교육 논리로 봤을 때는 우주선이나 비행기를 정비하는 정비사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 고치는 사람은 자동차를 고칠 수가 없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제주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을 놓고 보면은 뭐 하나만 하면은 다 만사능통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교육 환경에서 뭐 어떻게 재주를 펼치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술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도 그 기술을 성적순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학교의 학생들을 똑같은 성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8과목, 10과목 중에도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주와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불법으로 보면은 일념 삼천의 법문에서 업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이치인데 어떻게 전부 1등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학생이 교실에 와서 잠을 자든지 뭐 만화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간만 보내는 교육 과정이 되면은 그 인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인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으면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다루어야 합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삼박질하는 학생을 키우는 학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교육 정책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교육이 이 문제를 떠나서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대기업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영어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내가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라고 그러면은 내가 펼치는 그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만 내가 습득을 해도 밥 먹고 삽니다. 영어 못한다고 기계 엔지니어 뭐합니까? 기계 못 고칩니까? 전기 수리하는 기술자도 자기의 직업에 한정된 영어만 알면은 충분하게 직업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인류 대학에 보내고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쳐야 되고 전부 다 판검사 돼야 되고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교육 정책인지는 몰라도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학교 폭력, 심지어 애들에게 밥 주는 것까지 주는 것이 맞다, 안 주는 것이 맞다, 삼박지는 하고 앉았고, 이 교육이 잘못되면 국가 발전 없습니다. 가정으로 봐도 자녀 교육이 잘못되면 가정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교육 환경을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개인의 발전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환경인데, 제주가 인정 못 받는 그런 그 교육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정도의 나이가 되고 학년이 되면은 대다수 학생들의 그 재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그 분야 쪽으로 마인드를 맞추고 또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제주에 맞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모가 걱정하니까 그냥 학원에 가는 겁니다. 뭐 학원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공부하기 싫은 애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1등이 1쓰면은 꼴찌가 있듯이 지금 현재 너무 성적에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점수에 따라가지 못하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인성이 이제 마비가 되죠. 인성이 마비. 그 머리에 지식은 많이 들었대 인간성이 풍부하지 못하면은 그 제주도 설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제주가 좋아도 인간성이 풍부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까. 외톨이밖에 안 됩니다. 이런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서 이제는 뭐 국가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두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에 대한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때입니다. 다른 사람 간다고 나도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맞질 않는데. 상둥이도 재주가 틀리고 능력이 다른데 남이 고시 공부한다고 따라가 한다고 해서 그 판검사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아까운 시간, 아까운 경제력을 낭비하기 전에 우선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재주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인성 개발이라든지 또 그 재주와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지금 환경은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직업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한 2만 가지 정도, 15,000에서 2만 가지 정도 되는데, 이 직업도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직업이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라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기업 아니면 못 들어가고 인류대학 아니면은 사회에 나와서 출세 못한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총장님은 영어 학원에 갔습니까? 영어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됐으니까 못 갔죠. 그래도 콘사이스를 입으로 씹을 정도로 달달 외웠으니까 독학으로 영어를 배운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단 하기 싫은 과목이 있을 뿐입니다. 하기 싫은 과목은 내 적성하고 안 맞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적죠. 관심이 적으니까 공부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점수가 옳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잘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0과목, 8과목 중에 분명히 잘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 잘하는 그 과목을 미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재능으로서 출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출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것이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세는 아주 잘못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세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출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세의 논리는 출세하는 사람보다도 바보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그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다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개그 그 프로그램처럼 소는 누가 먹입니까? 참 한심할 정도로 우리 그 교육 풍조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교육 풍조가 결국은 이제 학부모도 부모님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학교 선생님도 헷갈리게 만들고 학생들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뭐 외국 같은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나오면은 부모부터 본인들까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요 근래 고졸 학생들의 취업이 그 전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재주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불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출세를 했다 해도 인성이 잘못됐으면은 그 사람 출세길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식을 주입하는 공부가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학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때가 있고 능력이 되면은 해야 됩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라 하는 것은 때가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50, 60대가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10대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굉장히 지금 통계도 그렇게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중학교 휴학, 고등학교 휴학, 이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문제성과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의 문제성 때문에 지금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앞길이 깜깜하냐? 아닙니다. 왜 깜깜합니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찾아서 자식을 보내고 이래 합니다만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자식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요새 지금 학교에 학교 폭력과 그 다음에 왕따 문제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쉬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대안학교라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배운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에 어떤 미래를 향한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기술을 배우겠다. 이러면은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을 하는 걸로 타협을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대학교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대학원까지 지금 현재 생겼으니까.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학점은행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상설화된 학교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교육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능 쪽으로 나간다든지 기술 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지식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우리가 자녀의 능력을 토론을 해야죠. 앉아서 억지로 가방을 둘러미고 학교 가게 만든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과목이라도 미치게 공부하고 그 좋아하는 과목을 미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출세합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IT 쪽에 관심을 두고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립이라든지 지금 앞으로는 그 IT 쪽에도 뭐 PC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로봇 쪽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을 펼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자기 적성에 재능에 맞는 그 길을 찾아서 지금 현재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이 공부라 하는 그 잣대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되죠. 언제까지 지금 이제 애들을 공부만 하는 로봇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까? 자녀의 그 재능과 부모의 생각대로 움직이십시오. 남 한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그 자녀하고 우리 집에 내 집에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응?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이런 그 비교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면서 같은 지문이 없고 같은 그 업보가 없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걸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은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뿐인 명품입니다. 명품. 진짜 명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조인간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식을 왜 남의 자식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다른 집의 아이는 영어를 잘하면은 우리 집의 아이는 수학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의 아이는 인문계를 들어가면은 우리 집의 아이는 재주가 기술 배우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공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안 들어가도 지금 미안하지만은 재능이 뛰어나면은 학력 불문입니다. 학력 불문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교육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개론적으로 보면은 불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재능과 업보, 그 다음에 재주 같은 거는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은 죽을 때까지 나타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교육이 사교육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교육도 자치가 돼서 지금 시도별로 심각하게 교육 행정을 지금
바르게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잘못되는 것이 끝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거를 변화를 시켜야 될지 그 대책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막막합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수업과 관계없는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수업 준비하기도 힘들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안 가도 학교 공부로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로서 우리가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 길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바꿔야 될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식을 둘, 셋, 뭐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 놓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뭐 많아야 둘, 셋.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 둘밖에 안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좋습니다. 대학 갈 때만 머리를 싸매가지고 어느 대학 들어갈 것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뭐 3년 동안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2번, 3번 우리가 수정을 해도 그 재능에 맞는 길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원서 낼 때 막 4군데, 5군데 내놓고 그 중에 이제 우선 내 실력에 따라가지고 합격되면은 뭐 아무 데라도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뭐 어떻게 개인의 재능을 펼치고 뭐 출세를 하고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잘못됐죠. 국가나 뭐 교육계나 우리 학부모나 전부 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삭막하죠. 이제. 농촌에 우리가 지금 대도시가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니면 농어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럼 출세도 못합니까? 예? 공무원도 못하고 뭐 대기업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 합니까? 그래 해야 됩니까 그게?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말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환경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괜히 스스로 쫄아가지고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어깨에 힘주고 누구는 어깨에 축 처지고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까? 그게 인간 평등입니까? 교육은 인간의 평등을 채우기 위해서, 평등 사상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오히려 위화감을 만드는 교육이 되면은 그건 잘못된 교육이죠. 우리 현실이고 공교육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만화를 잘 그리면은, 그거는 그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산업, 제일 크게 우리가 잡으면 산업 디자인, 뭐, 포장하면 포장 디자인, 용기면 용기 디자인, 얼마나 많습니까? 기계 만드는 그 모양이라든지 자동차 만드는 모양이 전부 이게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화장품 용기 같은 거. 이건 무궁무진한 지금 현재 그 분야에 우리가 뭐 디자인 계통에 재주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교육 방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 사람이 뭐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뭐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전공과 관계되는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그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뭐,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지식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 교육은 하나부터 우리가 10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또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교육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간단합니다. 몸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남만큼 공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졸업장 가지고 뛰어들면 됩니다. 옛날에는 꿀뚝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왜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가지, 3가지의 재주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공부하는 성적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래의 직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 이제 그 교육관 부모가 바라보는 교육관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뭐 교육 정책을 바꿔가지고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추천만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기술이면 기술,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 다음 뭐 지금 한문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안 하니까. 한문 공부만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그 교육관을 지금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불법에 비춰서도 뭐 그렇고 우리가 사회 분위기로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지식인층,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런 계층을 우리가 진단하기도 좋고 그런 문제가 요 근래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4월 11일 총선을 맞이해서
각 정당에서 그 후보자를 뽑는데 우는 사람들도 있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는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맞는 사회관,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이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관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가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에 있으면은 국회의원 후보에서 떨어졌다 해도 찔찔거림이 울지 않습니다. 내 부덕의 소치로 능력이 없으니까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야지. 왜 찔찔거리고 웁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운다는 자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참 이 생명을 다 바치려고, 미안하지만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자기가 있을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으면은 떨어질 일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질 일 없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학벌 좋고, 명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겠다. 출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부끄럽게 TV 나와가지고 찔찔거림이 울고 있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의 재능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공교육이 바르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재주와 능력을 펼치면은 그것이 국가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해지고 국가가 잘 삽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생명공학에서 봐서도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체세포, 배아, 복제 줄기 세포를 만든다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참 손가락질 받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언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는 사람이 지금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지금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잘못된 뒷다리 잡는 행태인데 이 다 교육의 잘못된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술을 우리가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기술 그대로 이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가는 이게 이야기 다 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IT에 종사하는 분이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에서 법학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학과 교수니까 자기 제자들은 전부 다 뭐 법조계에 있는데 나한테 배운 놈들은 전부 다 감옥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 법을 배워서 억울하고 잘못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법조계에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출세 그거 안 찾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자식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내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행복의 기준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자식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립심을 키워주지 아니하면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식을 버리세요. 자식을 버리라 하는 것은 의절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의 길로 밀어 넣으세요. 뭐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이래 해서 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 근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버려두세요. 결혼할 때는 버리세요, 그냥.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물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 원룸만 해도 충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앞으로 먼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다 죽고 없는데 언제까지 자식한테 매달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입니까? 교육이나 그 우리나라 그 자녀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결혼 비용 똘똘 뭉쳐가지고 두 사람 그 통장에 집에가 그냥 주세요. 원룸 어디가 살든지 전세 어디가 살든지 텐트를 치고 살든지 그냥 버려두세요. 다이아 반지 해주시지 마세요. 다이아 반지. 농안에 이어놓고 도둑놈 돌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1년에 몇 분 끼지도 않은 그런 다이아 반지. 뭐 그거 해야 신랑이나 신부 대우받습니까? 인간으로 대우받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과 연관된 이런 문제부터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 2개 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냄비 1개 하고.
그러면 나머지 통장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고 가정도 설계하고 그러니까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언제까지 그 부모가 다 큰 자식 끌어안고 살 겁니까?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공부할 시기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학교 이외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쪽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해서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쉼터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고 이러하지만은 인간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절망은 내가 만듭니다. 희망도 내가 만듭니다. 절망을 버리면은 희망이 있고 희망을 버리면은 절망이 나옵니다. 교육도 학교 성적 점수를 버리면은 나의 재능이 나옵니다. 나의 직업관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게 되면은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현명하지 못하면은 개인이라도 현명해야 됩니다. 국가가 길을 찾아주지 못하면은 내 스스로도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있어 봐야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신에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목을 걸 정도로 내가 달려들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어느 한 곳이라도 미쳐봐야 됩니다.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도 한 번 정도는 미친 듯이 하게 됩니다. 잘하는 공부, 지금 80점, 90점 맞는 공부, 100점 만드는 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과목 맞으라도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거는 버리고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미치게 만들면은 나머지 못하는 과목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자식은 명품입니다. 명품. 절대로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분에 넘치는 욕구, 욕망을 가지지 말고 나의 자식의 재능에 맞는 그 길을 택하기 위하여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자식의 앞날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일념삼천의 법문에도 있습니다. 소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과 같이 그 복잡한 교육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아쉽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